여기서는 연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공의 업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공과대학 대학원생들을 위해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야기 전해주실 정윤장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전공의 업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공 분야랑 다른 업계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세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전문가이십니다. 박사학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에 없던 지식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공 분야 이외의 다른 업계라는 거는 요 세부적인 전공 분야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외 분야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 뭐 디스플레이 관련 일을 한다, 이 정도까지도 저는 전공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공 외 분야라고 예를 들어드린 것들은 제 동기나 주변 예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학과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뭐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한다든지, 투자증권이죠,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공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연구와는 결이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를 전공 외 분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박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진로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할 것 같거든요. 또 전문 분야에서 다른 업체로 가는 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박사 학위 과정을 하면서 네. 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학교에 기부를 하시는 그런 업체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박사를 받았다는 건 전문가인 건 맞는데 그게 꼭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로만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어떠한 취업 전선을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논문 작성도 하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말하기 듣기 쓰기에 해당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랑 어떤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종합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공 외 분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슈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생 졸업을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 이제 기회들을 통해서 혹은 계기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그 트레이닝을 극복을 하고 학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검증된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선호하시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공계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외에도 약간 정량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스킬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를 선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저도 여러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유들이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뭐 대학원이나 그 박사 후 연구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외적인 일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파트너는 뭐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싱가포르에 가려고 하는 옵션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컨설팅 펌이라든지 뭐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국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로케이션에 대한 제약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경우에 나는 연구 재밌지만 이걸 하러 가겠다, 약간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박사 학위를 하면서 자신은 연구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닫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차쯤 되면 내가 들어올 때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를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턴 같은 것도 하면서
아, 나는 박사를 받긴 받지만 연구 분야 이외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미리 결정을 좀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연구직들은 페이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높은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재밌고 좋은데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사회에 어떤 임팩트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즉각적인 좀 사회에 내가 한 일에 대한 피드백이 좀 더 보였으면 원하는 친구들은 학계를 떠나서 이렇게 전공 외 분야도 물론 그게 이제 산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런 투자 방향성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임팩트를 주고자 하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진로를 바꾸는 걸 좀 봤습니다. 네, 교수님 주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다양한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 말고도 여러 가지 일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뭐 저랑 이제 저희 실험실에 있던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투자은행 이런 거 외에도 네. 뭐 연구 기기의 수리 관련 일을 하는 직종도 있었는데 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대신에 돌아다니는 기간 외에는 아무 데나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친구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혹시 뭐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저도 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시는 글로벌 컨설팅 펌들에 해당하는 뭐 BCG나 베인, 뭐 맥킨지 이런 데는 보시면 지원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 취득한 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뽑을 때 보면 뭐 이공계에 해당하는 모든 자연과학을 다 뽑고요. 공학에서도 다 뽑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뭐 적응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약간 그 시니어 파트너에 해당하는 뭐 임원급인 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도 PhD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입사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좀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안 살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른 분야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에서도 잘 살아남으시고 뭐 이렇게 재밌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는 예시들도 전 주변에서 많이 봤고 뭐 투자은행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공계다 보니까 좀 정량적인 숫자들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 학위 과정을 하면서 상을 받았던 경우가 한 번 있었었는데 그 상을 만드신 분이 주신 장학금의 재원이 본인이 투자 회사를 차리셔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학교에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로를 너무 국한 짓지 마라. 학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예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도 보면 이게 학교에 와서 강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컨설팅 회사들에서 와서 리크루팅 시간이 되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은 어떤 게 좋았고 왜 선택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들은 보면 이제 앞에서 종합해 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스토리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인생에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넓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니까 여기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게 수요가 있고 그러니 좋은 진로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제 빨리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프로세스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네. 특히 아무래도 대학원을 다니시면 포커스가 연구에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들에서 보면 경력개발센터라든지 어떤 취업 그 진로 설계를 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와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길 뭐 강제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전공 분야 이외의 일들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학교에서 안내 이메일들이 왔을 때 자동으로 삭제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읽어도 보고 하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제가 있었던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저렇게 그 투자은행, IB나 컨설팅 업계의 진로를 준비하는 동아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발 과정에 대한 걸 서로가 서로한테 해주면서 피드백도 해주고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하다 보면 그런 인터뷰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연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예상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제 친구의 예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원 때도 인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이제 인턴을 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 지도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잘 해서 방학 때 그런 기관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방으로 좋은 게 본인이 그 커리어 방향이 생각했던 거랑 같은지를 한번 볼 수도 있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비교적 싸게 한번 이제 가고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나중에 선발을 할 때도 당연히 이제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터뷰 옵션들도 취업개발센터에서 이메일이 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공고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 대학원생 대상,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인턴을 뽑는다. 약간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선배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문의를 해보시면 또 그렇게 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본인이 피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적극성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지원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학계랑은 좀 달라요. 평가 지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연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뷰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동아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요새는 유튜브도 워낙 잘 돼 있고 해서 그 인터뷰 프로세스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인터뷰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많이 찾아보라는 교수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진로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과대학 대학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소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대학원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학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유학을 하거나 대학원 생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과정을 겪어야 하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민을 했을 때 살펴보면 좀 혼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봐도 정보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신 교수님의 마음이 더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